네, 한국체육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창업을 결심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좀처럼 열리지 않는 그 취업의 문, 이런 환경 속에서 늘어만 가면 청년 실업,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이런 사회 현상들이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처럼 이왕 할 거면 여러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창업 준비에 대해서 엄선된 내용만을 전해드리는 저희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정보를 탈탈 털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자,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창업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업종을 택하고 그 업종을 성공을 가느냐 실패를 가느냐는 그 업종 고르는 데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실패자가 100명 중에 정말 9명은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창업자가 100명이면 실패자가 90명인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받으시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시작부터 이렇게 겁을 주시네요. 네. 하지만 원장님들의 그 정보와 함께라면 여러분 성공한 10명에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서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실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컨설팅을 하면서 매번 예비 창업자나 사업자를 만나면서 받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뭘 해야 돈을 버나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요? 다 알려달라는 거네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두 가지까지 저희가 다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부터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 오늘 소개해드릴 창업 아이템은 1,200원, 1,500원, 2,000원 갖고 한 끼 간단하게 식사가 된다든가 간식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 아이템으로 테이크아웃도 되고요. 또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6개, 10개 이렇게 단위 포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중에 고로케 전문점이 아주 요새 유망으로 뜨고 있습니다. 수제 고로케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는 고로케라고 발음하시고 자막은 크로켓으로 나갔네요. 네, 이 크로켓 전문점 오늘 살펴볼 것인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튀김류 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좋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문점을 제 눈에는 많이 띄었지만 이게 이렇게 소개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요즘 성행인가 봐요. 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크로켓 전문점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수제 맥주에서 시작된 수제 열풍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올해는 수제 음식이 대세이고요. 네. 실제로 수제를 앞세워서 자연스럽고 개성 있는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프리미엄 열풍이 일고 있는데 프랑스의 크로켓이 이 변형된 식품인 일본식 고로케는 자극적이지 않는 담백한 맛으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고객층과 반달 모양의 고로케 성형으로 베이커리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손쉽게 배워 익힐 수 있는 그런 관계로 33m² 미만의 소규모 점포 구성으로 창업 비용을 절감시킨 전문적인 테이크아웃 형태로 수제 고로케의 차별성을 강조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네, 자 소자본 또 소규모 창업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로켓 전문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 크로켓 전문점을 보면 독립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가맹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소장님이 부산에서 오시면서 네. 고로케를 갖고 오셨어요. 네, 굉장히 네, 네. 맛있게 어묵 고로케, 치즈 고로케 먹고 들어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고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게 감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고구마 들어있는 것도 있고 크림치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요새는 퓨전식으로 해서 카레 들어있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묵 고로케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특이하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수제 고로케를 만들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메리카노 커피라든가 수제 맥주라든가 아니면 캔 맥주. 그다음에 이제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이런 거를 같이 파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독립점으로 기술 전수를 해서 내가 네. 창업을 할 건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해서 가맹비를 내면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고명까지 받으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장 내에 먹는 손님도 있지만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장의 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 좋겠고요. 네네. 반죽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저런 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쪽을 조금은 추천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작은 크로켓 하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다가 잘 되니까 음료수도 곁들여 팔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큰 사업이 됐다는 게 굉장히 실속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앞서서 이제 부산에서 직접 그렇게도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전 사실 방송 들어오면 못 먹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실제로 이렇게 성공 사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요? 네네. 최근 이제 창업 시장에서 수제 고로케가 이제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부산의 한 업체가 이제 지역 생산품인 어묵을 가지고 고로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본점과 백화점, 부산역 등에 오픈한 이후로 백화점 매장에서 월 평균 2억 5천에 넘는 와. 그런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 고로케는 6종류밖에 안 되는 전체 그 품목의 1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매출은 40%에 육박할 정도로 최고 인기 품목으로 지금 현재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고객은 맛도 있어야지만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원하고 있는데 고로케 전문점은 뭐 야채, 불고기, 단팥, 고추, 감자 등 그런 복고풍 재료와 네. 그리고 카레, 크림치즈, 단호박 등 퓨전과 건강 재료로 당일 생산된 개성 만점의 그 고로케를 직접 제공하고 네. 일부 맛집들은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한정 수량이 소진될 경우는 그대로 영업을 종료해서 고객들이 기다리면서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네. 실제로 외국인들한테도 크게 인기를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지만 전 중간에 월 매출 2억 5천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수익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순수익이 뭐 한 10%만 해도 2,500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익성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네네. 굉장히 기업형으로 직원 수가 제가 알기로도 60명, 70명이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그런 네네. 집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연남동이라든가 명동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매장들은 실평수가 10평 정도, 33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네. 부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멋진 남자분들, 젊은 남자 세 분이서 딱 하는 명동 같은 경우는 저도 줄 서봤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완전히 그거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그 단일 품목을 그러니까 재료가 고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명동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개의 종류밖에 없어요. 뭐 감자, 뭐 이게 고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돼 있는데 네. 가격대도 보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또 부산에 판매하는 곳은 한 1,200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달라지는데 재료비를 보게 되면 그거의 원가의 한 30%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걸로 한 30% 정도를 챙겨셔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내마진이 한 30% 정도 된다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10% 정도는 없어져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500개 정도 판다. 단순 계산으로 하게 되면은 네. 거의 뭐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작은 매장에서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와서 포장해 가시는 분들이 6개, 10개 이렇게 사가요. 박스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2개씩 이렇게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마진도 좋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재료 관리도 비교적 수월하잖아요. 네네. 뭐 한정식 한다 생각해 보세요. 재료 사는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네. 이거는 이제 거의 단순하게 이제 될 수 있어 굉장히 접근하기도 좀 쉬운 업종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팔 때 재료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경상비로 한 30% 정도 잡으면 한 7, 8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내 순수익이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작은 매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죠. 굉장히 이제 네. 속 시원하게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 쉬워요.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신다 그러더라고요. 4시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반죽을 미리 해놓은대. 3번 숙성시킨 반죽을 쓰시고 소를 만들고 네. 튀김을 이게 하게 하면은 대장 매장 여는 게 줄 서는 사람들이 시간이 11시, 12시에 줄 서고요. 그다음에 4시에 나올 때 또 줄 서고 그렇습니다. 한 100m씩 서 있어요. 정말 그래요? 대단해요. 거기 어딘가 좀 가봐야겠네요. 근데 명동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 잘생긴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럼요. 아주 좋아요. 아니, 지금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뭐 아무리 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도 이렇게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을 벌 수 있다면 저는 뭐 노래 부르면서 반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큰 메리트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다.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선생님? 브랜드 창업의 경우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해서 30m 제곱미터 규모로 보면은요. 가맹비가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인테리어 및 전기 가스 증설이 한 2천만 원 정도, 집기 및 주방 비품, 뭐 냉동고, 냉장고, 카트 같은 게 한 1,500만 원, 간판 등 쌓인물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네네. 그리고 기타 비용 200만 원 치면 아마 4,600에서 4,8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개인 맞춤 창업의 경우는 이제 가맹비가 없고 인테리어 집기 등이 실비로 지급이 되니까 거기서 줄어들어서 한 3,500에서 4,000 정도 그 정도 예상되라고 봅니다. 진짜 소자본 창업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브랜드 가맹점의 경우라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반가운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렇게 쉽게 창업을 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 싶으면 리스크 요인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방송 보고 쉽게 생각하셔서 하는 경우를 제가 어디서 겪었냐면 네네. 전주 순두부집 방송을 하다가 네. 비지로 도너츠를 만든다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공주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네. 바로 유사 아이템들이 막 뜨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그래요? 사람이 거의 망할 지경이 돼서 저한테 상담이 와서 가서 재창업을 해서 상담을 해봤더니 네. 따라하는 거 노하우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방송에 나온 거는 피상적인 거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그 매장에서 배우셔야지 살아있는 노하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고로케를 튀길 때 보면은 오픈 주방이거든요. 네.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산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많이 튀겨내기 때문에 그거를 꾸준하게 해서 최종유를 쓴다든가 좀 금액이 비싸더라도 좋은 기름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장을 6개, 10개 단위로 딱 했을 때 내가 뭘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포장 봉투, 낱개 봉투로 이렇게 포장이 개별되거든요. 그 안에 써 있어요. 나는 치즈다, 나는 감자다 다 써 있으니까 네네. 차라리 그 포장 봉투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네. 점주가 아까 4시부터 일어난다 그랬죠. 네. 문 닫아 4시에 닫아도 12시간이에요. 4시에 문을 못 닫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8시까지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근무 시간이 18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견디겠냐고. 그러니까 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수익만 보고 새벽 3시든 4시든 일어날 수 있다 했지만 사실은 이거 매일같이 한다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들까지 나한테 적합한지 좀 판단해보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쫙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제 이런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전략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할까요? 먼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내용물이 꽉 찬 정말 맛있는 도넛 고로켓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밀가루 반죽 외에 건강을 위한 곡물 등 기존 배합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메뉴 개발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창업일지는 지역 상권의 경우는 배우 주거 단지를 두고 학원가를 낀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오피스 상권은 보통 3시에서 4시 정도 간식의 수요가 많을 때 메뉴의 선정이 여직원들의 선호에 따라서 매출 영향이 크므로 네. 고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개별 포장을 통한 패키지 개발이 필수이겠고요. 네. 식사를 겸하는 고객을 위해서 전문화된 음료, 티, 수프 등의 상호 보완 메뉴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즉석에서 판매되는 테이크아웃의 특성상 안전한 식재료 관리 및 위생 관리가 철저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그 외에 타르타르 소스나 초콜릿 그리고 퐁듀 치즈나 소스 등 네. 찍어 먹거나 그 고로케 속에 토핑에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부재료 개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숙지해야 될 포인트가 참 많네요. 예.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마지막에 소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지속적인 메뉴 개발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 크로켓 전문 점에 이 성공 창업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 들 수 있을까요?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단일 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명은 달라지지만 네. 그 단일 품목을 갖고 어떻게 하면 바삭하게 튀길까? 어떻게 하면은 그 온도 조절을 잘해서 더 맛있는 거를 만들까? 나만의 차별화가 돼야 되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맛이 나면은 자동적으로 입소문, 블로그 마케팅 그렇게 통해서 입소문이 굉장히 나면서 줄 서는 그런 가게를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포장 판매, 그러니까 냉동시켜서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절에 이제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그래도 맛이 안 변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이다 보니까 굳이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깔끔한 매장에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네. 장비를 잘 갖춰서 기름 관리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산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빵 나오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집은 11시에 나온다, 4시에 나온다 딱 이렇게 정해서 그 시간대에 인지를 시켜서 사람들이 네.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지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시는 매장들 보면은요 그 하나의 아이템 개발에 굉장한 노력을 들이고 굉장히 정성을 쏟고 그거 하나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거에 욕심내지 마시고 단일 전문점으로 가는 것도 소자본 창업에서는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 원장님의 아이디어는 항상 참신한 것 같아요. 굉장히 형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로켓 전문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끝으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네, 김은토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창업 시장에는 수많은 어떤 아이템들의 어떤 경쟁력을 앞세우고 많기는 한데 성공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반짝할 아이템인지 아니면 특정 연령층만 열광한 아이템이 아닌지 창업하고자 하는 그런 품목의 생명력을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 수저 고로케 전문점은 비교적 큰 매장까지 소형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창업이 가능한데 테이크아웃 전문점은 창업 비용이 적게 들고 단일 메뉴로 조리를 상대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직영 매장을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일부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 중이므로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꾸준한 신메뉴 개발로 인해서 유행을 타지 않는 평생 사업 그 모델 개발이 관건이고 네. 뭐 메뉴 어떤 조리 간단함으로 인해서 유행이 빠른 창업 시장에서 타 경쟁점들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맛집으로 인정되는 것이 필수일 것입니다. 네. 좋은 재료를 통해서 맛의 차별화를 둔 제품 생산이 우선이 되어야지만이 현재 프리미엄 수준에 맞물려서 성장성은 많을 것으로 보고요. 네.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해드린 성장성에 주목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일 메뉴로 전문화된 소규모 매장으로 아주 비교적 높은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크로켓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고 하죠. 원하는 게 있다면 그만큼의 혹은 그 이상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